자, 그러면 조금 더 민심의 변화에 현미경을 이번엔 대보겠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민심을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의 몇 가지 권역별로 여론조사를 동아일보가 실시했습니다. 먼저 서부권 여론조사 결과를 볼까요? 제 우측 상단에 있는데요. 서울의 서부권이라 하면 은평구와 서대문구, 마포구를 묶는 지역입니다. 이 서부권 권역의 민심을 한번 보시죠. 은평, 서대문, 마포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32.6, 민주당이 29.5%의 여론조사 결과로 실시됐습니다. 300일 전 이 서부권 벨트는 국민의힘이 26, 민주당이 36.4로 국민의힘이 크게 뒤지고 있었던 서울의 권역입니다. 그런데 총선을 100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32.6으로 상승을 했고요. 민주당이 29.5%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도를 좀 보시면요. 이 서부권의 특징은 이 서울의 서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고 강 위에 강북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과 뉴타운이 들어서면서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 등이 들어섰고,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연세대와 이대, 그리고 명지대와 홍대 등 유력 대학들이 몰려있는 젊음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도 여기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경기도와 매우 가까워서 경기도의 민심을 주로 따라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현재에서도 은평구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서부권이 32.6 대 29.5의 여론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용환 의원님, 예전에 금천에서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잠시 후에 금천이 속해 있는 벨트도 좀 보겠습니다만 일단 이 서부권 권역의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서부권이 개발 호재가 좀 많이 있습니다. 뭐 GTX라든지 개발 호재가 있는 게 반영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동부권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이 하락폭이 굉장히 있는데 동부권 같은 경우는 재개발 변수가 있습니다. 재개발이 전 정권 하에서 많은 주민들이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럼 불만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재개발 이슈, 두 번째는요? 그렇죠. 네. 사실 결국 이제 투표는 개개 구성원들이 나에게 어느 정당을 찍는 게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인천 이야기를 아까 했지 않습니까? 인천이 역대 선거에서 인천에서 이기는 정당이 항상 과반수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내년 선거에서도 아마 접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서울 선거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이겼습니다. 전체 표 이긴 수만큼 서울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과거에 비해서는 약간씩 보수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민주당 텃밭이라고 했는데 약간씩. 현재 수도권에서 국민의힘당이 17석을 차지하고 있어요. 121석 가운데서 서울, 경기, 인천 가운데서 121석인데 국민의힘이 겨우 17석입니다. 그 가운데 절반인 8석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만큼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당이 가장 유리한 곳이 서울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도 지금 갭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국민의힘당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다. 특히 이제 이 서부권 같은 거, 방금 우리 앵커 하시는 곳이 서부권인데 그 지역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뭐 마포구라든지 또 서대문 같은 데서 재개발 등의 효과 있는 그런 효과들이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공통점은 은평 갑을, 서대문구 갑을, 마포구 갑을 모두 다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인 곳입니다. 물론 서대문구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긴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서부권 권역이라 지금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양당이 어떤 반응 보일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서대문구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역 의원인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역구에서는 현역 의원이 금품 문제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포 간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대문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국민의 민주당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역구로 들어가면 약간 상황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체 표본이 서울 지역구가 49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표본이 서울에서 지금 800 몇 명을 했거든요. 지역구로 따진다면 한 15명밖에 안 됩니다. 지역구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지역구별로 15명의 유권자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예. 지역구별로 어느 정당 유리하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입니다. 300일 전과 100일 전에 추세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미하다 이렇게 네. 보여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서울의 한 복판 중심에 있는 도심권입니다. 정치 1번지로 과거에 불렸던 종로구,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중구, 대통령실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용산구를 묶어서 도심권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청와대가 종로구에 있다가 지금은 대통령실이 용산구로 옮기기도 했죠. 서울의 한복판 도심권의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이 43.5, 민주당이 34.6으로 국민의힘이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300일 전에도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양당의 여론조사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동일했습니다. 30.8, 30.8. 300일 전에 이랬는데 100일 전 지금은 43.5 대 34.6으로 크게 벌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전 현역 지역구가 바로 이 종로였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의 동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의 동북권입니다. 도봉, 강북, 노원, 그리고 성북, 동대문, 중랑, 그리고 성동, 광진을 묶은 것이 바로 동북권입니다. 노원, 도봉, 강북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지역입니다. 서울의 가장 북, 강북의 강북으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그 도봉, 강북, 노원구가 포함되어 있는 동북권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35.6, 민주당이 31.9의 여론을 보이고 있습니다. 300일 전에는 민주당이 크게 앞서던 지역입니다. 36.2 민주당 그랬는데 31.9%로 하락했고요. 국민의힘이 300일 전 27.7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였는데 35.6%로 크게 상승을 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는 35.6 대 31.9입니다. 정영춘 변호사님, 네네. 잠시 후에 이제 강 건너는 잠시 후로 좀 건너가 보겠고 아직 강 안 건넜어요. 종로, 중구, 용산에서는 국민의힘의 우세가 크게 벌어졌고 지금 동북은 사실 정통적으로 민주당이 좀 센 지역이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런데 일단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전에는 민주당이 누가 나와도 웬만하면 될 것이다. 이런 그 의미였는데 이제는 사실은 거의 오차 범위 내이거나 오차 범위를 조금 이탈한 정도 이거이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예.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이제 거의 엇비슷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가 제대로 된 사람을 그다음에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스타들을 그 공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승패가 확연히 다 그 바뀔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갈이 공천이 중요해졌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상수는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는 상수예요. 그런데 변수가 세 가지가 생겼어요. 첫 번째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번째가 이낙연 전 대표, 세 번째가 이준석 전 대표인데 상수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제 생각에는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응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변수는 지금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그 반응은 아직까지는 그냥 꿈틀꿈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당히 큰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다. 이제 신당 창당 뭐 이번 주에 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준석 전 대표 효과는 찻잔 속의 그 미풍에 그치지 않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저런 수치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찌 보면은 저런 수치가 더 다음번 그 여론조사 그 봤을 때에는 저 추세가 더 진전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예측도 됩니다. 저희 돌직구 쇼가 대형 미디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 전역을 한 번에 띄워놓고 시원하게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강 건너 가보죠. 강남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남에도 두 개의 권역이 존재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공개해 주시죠. 자, 이 두 개입니다. 자, 먼저 강서구, 얼마 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크게 졌죠? 강서구가 포함되어 있는 서남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금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서울의 외곽 지역은 민주당이 강세를 보인답니다. 강서구로, 금천, 관악, 그리고 양천, 영등포, 동작은 경우에 따라서 민주당이 현역 의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보수 정당들도 선전을 했던 지역구이긴 합니다. 섞여 있는데 이곳에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의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이 36.8에서 39.0%로 소폭 상승을 했고요. 국민의힘이 32.3에서 27.9%로 하락을 했습니다. 서울을 크게 5개의 권역으로 나눠본다면 유일하게 민주당이 오차 범위를 넘어서 앞서고 국민의힘이 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서남권을 제외한 서울의 다른 권역들은 접전 우위를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전통적인 보수의 텃밭이 위치하고 있는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강동구까지 동남권을 보시면 역시나 국민의힘이 41.9%로 300일 전보다 더 민주당을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31.6에서 30.0으로 하락을 한 결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강남 같은 경우는 보수 정당이 우세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치훈 정치위 부의장님, 서울 결과 지금 쭉 다 봤어요. 민주당이 확실하게 우세를 보이고 있는 곳은 강서구가 포함되어 있는 서남권밖에 없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결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충격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튀는 조사다라고 치부하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면 아마 민주당은 더 큰 위기로 갈 거라고 보고요. 이런 조사도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당도 지금까지의 전략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우리는 정권 심판론에만 기대면 돼. 라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지금 사실상 선거를 대비해 왔거든요. 이런 결과 하나하나를 좀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하면 이번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 결과가 충격적인 이유는 이 세 개 지역을 합치면 121석인데 사실상 민주당의 뭐 탈당하신 분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100석 이상의 민주당이 현역 의원입니다. 그런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지금 민심이 매우 중엄하게 민주당을 지금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들 아직 기간이 남았지만 너네들 이대로 가면은 심판당할 수 있어라는 지금 빨간불을 킨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일부 뭐 지지층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78%의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된 당대표가 지금 혁신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없지 않냐? 우리가 압도적으로 정권 심판론이 앞서고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전 여기서 이거를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튀는 조사라고 받아들일 경우 악재로 갈 것이고 오히려 이번 조사를 우리 당이 혁신해야 되는구나. 우리도 뭔가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구나. 등 돌린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뭔가 던질 수 있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신호로 경고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민주당에는 결코 저는 악재뿐만 아니라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하기에 달린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번 선거 결과를 좌우할 곳은 한강이 흐르고 있는 곳을 맞닿은 행정구입니다. 이른바 한강벨트인데요. 마포, 용산, 성도, 광진, 동작 5개 행정구에 지역구 9곳이 포함된 이른바 한강벨트의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강이 굽이굽이 흐르죠. 마포, 용산, 동작, 성동, 광진을 묶어서 우리는 한강벨트로 부릅니다. 역대 총선마다 이 수도권, 특히 서울의 민심의 바로미터, 스윙보터는 한강벨트의 지역구들이 해왔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한강벨트에서 국민의힘이 35.9, 민주당은 32.8의 여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동부벨트 한번 볼까요? 동부벨트는 도봉, 노원, 중랑, 강동으로 서울의 동쪽 끝을 묶은 벨트 지역입니다. 이곳은 국민의힘이 32.5, 민주당이 32.5로 정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똑같이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하락세, 국민의힘은 상승세의 추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